법률행위 해석에 대해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법률행위 목적이죠. 그래서 법률의 목적의 확정성인데요. 보시면 자,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법률행위 당시에 그 목적이 확정되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죠. 지금 여기 보면 법률행위 당시를 줄여가 되겠죠. 법률행위 당시. 그럼 법률행위 당시가 아니고 언제 확정돼야 되겠죠? 이행기까지 이렇게. 이행기까지. 그래서 O 대 X다. X죠. 이행기까지 확정될 수 있으면 된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요. 법률행위의 목적이 사회적 타당성을 결의하죠.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죠? 목적은 확정되고 가능하고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사회적 타당성을 결의했더라도 개별적인 강행법규에 위배되지 않았다. 이게 중요하죠. 강행법규에 위배되지 않았다. 이게 중요한 이것을 가지고 항상 속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사회적 타당성을 결의했으면 강행법규에 위배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그래서 무효 이렇게. 목적의 가능성을 보시면요. 타인 소유 부동산은 매매의 목적물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는 569조에 의해서 타인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도 매매 계약을 할 수 있다. 체결할 수 있다. 이렇게요. 그래서 매매의 목적물이 될 수 없다. 틀렸죠. 그래서 우리는 의무 부담행위는 누구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틀렸죠. 그 다음에 법률행위 목적이 물리적으로는 실현될 수 있어도 줄거요 사회 통념이라고 하죠. 우리가 가능과 불능은 어떻게 구별하죠? 사회 통념에 따라서 구별하는 것이 사회 통념에 따라서 실현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 그것을 우리는 불능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사회 통념에 따라서 가능과 불능을 구별하고요. 사회 통념상 실현될 수 없으면 그것은 무효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이게 중요하죠.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은요 뭐하고 관계된다? 원시적 불능. 이런 원시적 불능은 항상 키워드가 뭐라고 나온다 그랬죠? 이미 멸실, 이미 수용 이 말이 나오면 그것은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에 해당해서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렇게. 이미 화재로 멸실이 되어 있죠? 여기 한번 봐봐요. 이미 동그라미하고 멸실 동그라미예요. 이미 화재로 멸실된 주택에 대해서 체결된 매매계약은 그것은 원시적 불능으로서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렇게 무효. 그 다음에 매매 목적물인 주택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여기 줄고요. 체결 이후란 말이 중요하죠. 우리는 원시적 불능은 이미 멸실, 이미 수용이죠. 그런데 후발적은요. 계약 체결 이후죠. 이후. 제3자의 방화 줄고요. 제3자 방화 여기 두 가지가 중요하죠. 체결 이후 거기서 줄 것이고 유효. 여기 유효죠. 그런데요. 제3자의 방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여러분 제3자의 방어 그러면서 거기다가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 이렇게요.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 이렇게. 그래서 제3자의 방어로 멸실된 경우의 매매계약은 그 효력이 무효이다. 그래서 OX, X 무효가 아니고 뭐다? 유효 그래야 되겠죠. 유효. 그 다음에 수량을 지정한 토지 매매계약에서 실제 면적이 계약 면적의 미달 동그라미 여기 특히요 수량을 지정한 토지 매매계약이죠. 수량을 지정한 여기 줄고요. 이걸 뭐라 한다? 평당 얼마 이 말이죠. 평당 얼마 이렇게 해서 수량을 지정한 토지 매매계약에서 실제 면적이 계약 면적의 미달 동그라미요. 이러면 이것을 미달하죠. 미달한 경우에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틀렸죠. 미달을 뭐라 한다? 거기다가 일부 불능이라고 얘기하죠. 일부 불능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줄고요. 이것은 전부 불능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일부 불능일 때는 뭐가 된다? 담보 책임. 담보 책임은 인정될 수 있어도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은 인정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틀린 것이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법률행위 목적 실현이 후발적으로 불가능이죠. 후발적 줄고요. 오늘 후발적이란 써요. 계약 체결 이후죠. 계약 체결 이후 후발적이죠. 여러분 후발적은요.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죠. 유효. 그래서 무효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그래서 후발적으로 무효로 되는 것이 아니다. 뭐다? 유효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법률행위 목적이 성립 당시에는 가능. 이런 봐봐요. 성립 당시에는 가능. 여기 줄 것이고요. 이행 전에 불가능 줄고요. 여기서 전 동그라미 전. 우리가 여러분요, 계약 체결 전에 멸실되면 원시적이죠. 근데 여기는 지금 언제 전이라고 됐죠? 이행 전이죠. 여러분, 이행이란 말은 언제 나와요? 계약이 성립하고 난 다음에 나오는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행 전이란 말이 있다고 해서 원시적 그러면 큰일 난다고. 이행 전이라는 말이 있어도 뭐다? 그것은 후발적이다. 왜요? 이미 목적이, 법령의 목적이 성립 당시에는 가능이죠. 성립 당시. 성립이란 말은 뭐예요? 계약 체결 시 이 말이죠. 계약을 체결할 때는 가능했다. 그러면 원시적이다, 후발적이다, 후발적이다 이런 말이죠. 이행 전에 불가능이다. 그래도 그것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유효, 무효가 된다. 틀렸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목적의 적법성을 보죠. 강행법규에 위반한 계약에는 계약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이더라도 비진입 표시의 법리 또는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럼 봐봐요. 여기요. 강행법규에 위반 줄고요. 그것은 뭐라고 한다? 무효이죠. 무효. 그럼 우리가 효령 요건에 위반돼서 무효가 되면 모두가 무효가 돼. 그러니까 강행법규 위반돼서 무효가 되죠. 그러면 당연히 비진입 표시가 적용될 여지가 없죠. 왜요? 이미 법률행위가 뭐가 됐으니까? 무효가 됐으니까. 표현대리가 적용될 여지가 있다 없다? 없다. 왜요? 이미 뭐가 됐으니까? 무효가 됐으니까. 그래서 맞는 말이다 이 말이죠. 적용될 여지가 없다 이렇게. 보통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오죠. 강행법규에 위반한 계약에는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이렇게 시험에 나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맞는 말이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 줄고, 위반은 뭐죠? 무효죠. 무효다. 위반에다가 무효라고 쓰고 뭐라고 써야 돼요? 누구든지 주장 이렇게요. 우리가 무효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약정에 줄고 무효를 주장하는 것,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반하지 않는다, 반하지 아니한다. 왜요? 무효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무효의 3대 원칙,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고요. 무효는 언제까지나 효력이 없죠. 그 다음에 무효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반한다, 틀렸죠. 그 다음에 법률행위는 효력 규정의 위반이죠. 이러면 여기 효력 규정 위반은 뭐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죠? 강행법규 위반. 똑같아. 그래서 효력 규정에 위반한 경우는 물론이고 단속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도 무효이다. 틀렸죠. 그러면 효력 규정 위반 줄고요. 무효. 단속 규정 위반 줄고요. 유효.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효력 규정하고 단속 규정은 어떻게 구별하느냐? 그것은 효력 규정에 위반되면 무효, 단속 규정에 위반되면 유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익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익법인 줄고요. 이 공익법인을 뭐라 한다? 학교법인 이렇게 학교법인 이렇게요. 그래서 공익법인에 속하는 공익법인이 하는 기본재산 처분에 관한 그 다음에 줄고 주무관청의 허가, 이 허가, 주무관청 허가는 뭐다? 효력 규정이죠. 허가에다가 또 하나 써요. 토지거래 허가 똑같아. 그렇죠? 이 허가는 무슨 규정이다? 효력 규정이다.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렇게.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한, 여기는 봐봐. 앞에는 방금 앞에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죠? 공익법이라고 그랬죠. 이번에는 뭐라고 그랬죠? 학교법인 똑같은 거란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은 허가 없이 허가, 이 허가는 방금 뭐라고 그랬죠? 효력 규정이라고 했죠. 그러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렇게. 부동산 실거래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명의 신탁 약정 줄고, 우리가 명의상은 부동산 실명법에 보면요 제4조 1항에 보면 명의 신탁 약정은 무효. 알겠죠? 그 다음에 그에 따른 물권 변동도 무효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부동산 실거래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명의 신탁 약정에 기초한 물권 변동에 관한 규정은 무슨 규정이다? 효력 규정. 왜요? 무효니까. 만약에 단속 규정이면 뭐가 되겠죠? 유효가 되겠죠. 유효. 효력 규정이니까 뭐가 된다? 무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상 일정한 구역 내 토지 매매에 대해서 줄고 허가를, 여기요 토지 매매, 토지에 대해서
허가를 유하는 규정, 토지 허가 규정 이렇게 하면 토지 거래 허가다 이런 말이죠. 토지 거래 허가. 이것은 무슨 규정이다? 효력 규정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자자법상 최고 이자율을 줄고 초과하는 부분 줄고 초과하는 부분. 이것은 뭐다? 효력 규정으로서 무효이죠. 효력 규정 줄고 다 줄고면 안 돼. 그럼 여기 봐봐. 여기 초과에다가 동그라미하고 반환 청구 가능이죠. 그래서 초과하는 부분에 반환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영리를 목적으로 윤락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자와 영업상 관계에 있는 윤락행위라는 자 사이에 줄고 선불금 약정 줄고요. 선불금. 윤락행위라는데 선불금이죠. 무슨 규정이다? 효력 규정.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그래서 단속 규정 틀렸죠. 무슨 규정이다? 효력 규정 이렇게.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뭐예요?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뭐가 아닌 자? 변호사 아닌 자. 여기만 딱 알면 돼. 변호사 아닌 자. 이걸 써. 변호사법 위반 이 말이죠. 변호사법 위반. 변호사 아닌 자가 승소를 조건으로 소송 당사자로부터 소송 목적물의 일부를 양도받기로 한 경우는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그래서 103조에 위반된다.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죠? 여기 봐요. 지금 여기는 변호사 아닌 자가 그랬죠. 그런데 만약에 변호사가 그러면 변호사가 그럼 무슨 말이 나와야 돼? 성공보수금 약정. 알겠죠? 변호사가 성공보수금 약정을 해서 민사사건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형사사건은 103조에 위반될 수 있다. 그거 구별해야 되겠죠? 알겠죠? 변호사 아닌 자가 그럼 더 이상 법 필요가 없어. 변호사법 위반으로서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이렇게요. 변호사 아닌 자가 승소를 조건으로 소송 당사자로부터 소송 목적물의 일부를 양도받기로 한 경우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이렇게 무효 이 말이죠. 부동산 중개업자가 관련 법령이 정한 한도를 줄고 초과하는 중개수수료, 초과하는 중개수수료 이것은 효력 규정이에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여기 초과 동그라미하고 초과 동그라미하고 반환 청구 가능 이렇게. 그 다음에 또 판례가 뭐 또 무효라고 했냐면 이것도 무효라고 그랬어. 봐봐요. 중개업자가 아닌 사람이요 부동산을 중개하고 중개 수수료 약정을 하는 거. 중개업자가 아닌데 부동산을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기로 약정하는 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란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 특별지출법상 그 다음에 줄고 중간생략 등기 금지 줄 것이고 이것을 뭐라고 한다? 써 미등기 전매행위라고 그래. 그래서 중간생략 등기를 뭐라고 표현한다? 미등기 전매 이렇게. 미등기 전매. 이것은 무슨 규정이다? 효력 규정이다. OX X 무슨 규정? 가장 대표적인 단속 규정이다 이 말이죠. 틀렸죠? 무허가 음식점 줄고 무허가 음식점 밑에 나서 숙박업. 무허가 음식점, 무허가 숙박업, 무허가 음식점의 음식물 판매 행위는 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로서 뭐가 된다? 무효 OX X 무슨 규정? 단속 규정. 유효 무효? 유효 이렇게. 무효이다. 틀렸죠? 여기 또 나왔죠? 무허가 건물이죠. 무허가 건물 줄고 무허가 건물 임대행위죠. 방금 우리가 봤죠? 무허가 숙박업, 무허가 음식점.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 그래서 이것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란 말은 무효란 말이죠. OX, X 틀린 것이죠. 그래서 반사회적 법률행위 틀렸죠. 그것은 유효이다 이렇게. 자, 여러분 잠깐 쉬었다가요.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하고요. 그 다음에 이중 매매하고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죠?